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대구, 경북 등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오겠고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만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풀도 무겁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복인 오늘 이 더위 때문에 지친 분들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실 것 같네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찾아온 곳이 많고 또 밤에는 열대야 현상도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번 주 중반쯤에는 또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과 폭염, 그러다가 또다시 장맛비, 다음에 다시 폭염. 요즘 매일 이렇게 이 날씨와 엎치락 뒤치락 해서인지 오늘 이 주요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중복 음식, 삼계탕, 보양식 이런 단어가 한참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삼복이 있다는 건 덥다는 걸 확인시켜준다기보다는 많이 더워서 지칠 수 있으니 이쯤 되면 알아서 몸을 챙겨야 한다. 뭐 이런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이면서 이번 한 주도 지치지 않게 무사히 넘기시기 바라면서 자, 중복인 오늘 문자 주제를 우리 집 보양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초복일 때는 기운 나는 힘이 나는 이야기를 문자로 받아봤죠. 자, 중복인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보양식, 음식 메뉴를 받아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복인데 정말 중복답게 꽤 덥습니다. 지금 곳곳에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구름이 끼어서 이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폭염특보가 더 확장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중부 그리고 전북 영남 지역에 지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지금 낮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34도까지 이렇게 지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불쾌감이 이제 크게 높아진 그런 그 상황이고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그리고 내일 밤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이 또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밤에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경우에는 지금 그 10개 주요 도시에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된 상태거든요. 네. 40도, 50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6명이 또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철도통제센터 컴퓨터 이상이 와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열차 중단이 되는 이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도 40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뭔가 이런 그 예기치 못한 사태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잘 보면서 좀 대비책을 미리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끔찍한데요. 40도, 네. 50도는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자, 어제 오전에 경북 상주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네. 여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분께 이 경상북도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을 한 거고요. 네. 발생 깊이는 14km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서 감지가 된 거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다행히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만 이게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강한 지진이고 또 내륙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최고치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 지금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동해안 일대에서 동남 해안 일대에서 주로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서서히 지금 서북 쪽으로 지금 이렇게 북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쪽으로 좀 응력이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뭐 이 또 다른 여진 지진 발생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그 지진의 그 원인 단층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 예, 기존에 정보가 없는 그 미상인 상태의 그 단층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그 단층 지도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예. 이 부분 좀 신속하게 정부에서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 경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 집 모기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 전국에 네. 일본 뇌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 2회 정도 이렇게 채집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네. 경남 지역에서 일본 내염 매기 모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은 빨간 진모기가 전체 모기의 71.2%, 그러니까 하루 평균 1,037마리가 채집이 됐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그 500마리 이상이면 이게 좀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로 이렇게 본다 그래요. 2배네요, 벌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지금 발령한 상태고요. 이 모기에 이제 물리게 되면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뭐 경증으로 넘어가긴 한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일부에서 이게 이제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기 회피, 방제 요령 이런 걸 좀 준수해 달라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또 지정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피서지에서라도 접종을 반드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이 감염병 격리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달라면서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뭐 광역 단위의 감염병이 지금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해외에서 유래해서 오는 그 메르스 같은 그런 그 질병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수도권 감염병 공동 협의회라는 걸 2017년에 서울, 인천, 경기도가 이제 공동 발족을 했는데요. 네. 지난 4일에 이제 정기회의를 열어서 이제 합의를 몇 가지를 했는데, 일단 그 감염병 격리 입원 치료비 현실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좀 국비 추가 지원을 해달라라는 네. 요구와 더불어서 119 구급대원이 감염병 의심 환자를 현장에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좀 이송 체계도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뭐 즉시 이송하지 않고 관할 보건소로 이걸 이송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단계로 지금 돼 있는 게 좀 문제다 이런 거죠. 또 출동 대원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춘 후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매뉴얼 변경도 함께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다 좀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로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또 항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전국의 이장 통장 연합회에서도 일본의 이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이분들이 또 상당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 전국 단위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 이제 경북 영주시 지회에서 이제 모임을 갖고 일본의 이제 경제보복 성토하고 관련 조치를 철회하라라고 하는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조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자유무역 원칙하고 지금 이렇게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도 이제 강조를 하셨고,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 그리고 양국 우호 발전 노력도 함께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 이분들 숫자가요 전국에 9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면서 국민의 동참까지 호소하셨네요. 예. 자, 앞으로 직장인들도 이 유급인 공가를 내고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직장인들이 뭐 주민자치회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낮 시간에 주로 뭐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좀 잘 참여를 하기 좀 힘든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휴가 내고 간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 활동, 그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공직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이 최근에 나왔다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지금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 공가가 이게 사실은 뭐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좀 이제 정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 유급으로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기업에 생기는 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이제 좀 그 업무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예. 지금 현재 7월 기준으로 전국 2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인데 직장인 참여가 이런 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 주민자치회도 아마 더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 주민자치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가를 좀 허용하는 게 아닌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왕이면 네. 그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아빠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네.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니 지금 참여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또 많거든요. 예, 낮 시간에 이제 주로 회의가 열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도 좀 확장을 시켜서 아빠들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도 조금 활성화 더 시켜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가 그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네. 요즘 젊은 아빠들은 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자, 인천 연수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서 이 방범 순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드론의 생각했고요. 활용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뭐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경찰 측이 인천시 의회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 관련한 내용의 조례안을 일단 제정을 해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고요. 네. 또 이게 또 군부대 관리구역 상공하고 또 이렇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군부대들이 이제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구역 상공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관계 기관 또 이 해당 부대 간의 협의까지 마쳤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음 달부터 11일까지 인천 연수경찰서가 일단 방범 순찰 활동에 드론을 투입해서 하는 거, 이건 이제 시범 운영에 일단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 성과가 좋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는 것을 지금 네.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중복이라 문자주회를 우리 집 보양식 이렇게 정했거든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이 문자 들어오는 속도가 좀 더딥니다. 네. 우리 집 보양식 가령 우리 집은 좀 덥고 이렇게 식구들 기운 없을 때 밥에 뭐 각종 약초를 넣어서 짓는다라든가 평소엔 채식 위주로 먹었다면 이맘땐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엄마표 반찬 그 자체가 보양식이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기다릴게요. 그 가운데 진원섭 씨. 조금 전에 13,000원짜리 삼계탕 먹고 왔어요. 마지막엔 녹두를 갈아 넣었는지 아주 국물이 고소하네요. 보양식 제대로 하셨네요. 9365님, 집 나가면 누구나 고생. 그럴 때는 수박을 미리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집에 왔을 때 에어컨 앞에서 먹는 게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이분은 시원하게 이 몸을 좀 차게 하는 게 보양식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저는 이러면 아마 배탈이 바로 날 것 같습니다만서도.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5572님. 시원한 냉콩국수 우리 집 보양식입니다. 한여름 더울 때 이거 먹으면 시원해지고 단백질도 섭취해서 아주 든든합니다. 더운데 냉콩국수로 더위를 이기세요 하셨고요. 8664님. 흑마늘이라고 하셨어요. 요즘 햇마늘이 출하돼서 미리 여러 접 구매해 흑마늘을 만들어서 샐러드로도 먹고 고기랑 쌈도 싸먹고 보양식으로
최고라고 하시면서 특히 올해 마늘값이 많이 싸서 농가들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셨다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네요. 8664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자 주시면 돼요. 우리 집 보양식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게시판 이용해서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네,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지난 12일 개막해서 한창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2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경영과 다이빙, 수구 경기가 펼쳐지는 주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 염주체육관 아티스틱 수영장,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 경기장, 그리고 여수 엑스포 앞바다까지 광주 전남 일대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한 전문 선수들의 시원한 물속 경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광주는 정말 그야말로 축제분일 것 같은데 다이빙 종목에서 우리나라 김수지 선수가 이제 동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 뭐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선전하고 있어요. 네, 아쉽게 4위, 5위를 기록해서 메달을 놓친 선수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번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깬 종목도 많고요. 본인 신기록을 넘어선 선수들도 많아요. 네. 특히 수구 경기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출전을 하는데 맞아요. 네, 부상 투혼에도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골을 넣기도 하고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값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입니다. 요즘 네, 수구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영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지난 주말 남부대 주경기장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경기가 이번 대회에서 첫 메달을 안겨준 김수지 선수와 김지욱 선수의 다이빙 혼성 3m 싱크로나이즈드 경기였는데요. 네. 두 선수가 멋진 호흡을 보여주면서 다이빙하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두 선수의 호흡과 또 시원하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에 응원 열기 아주 뜨거웠고요. 네. 또 관람객들은 더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선수들 뛰어드는 거 보니까 대리만족한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경기 현장 함께 하시죠. 김지욱, 김수지, 대한민국 단 국민대대로 뒤로 가서 앞으로 반바퀴 돌립니다. 다이빙 경기 보러 왔는데요. 3m 스프링보드 같이 뛰는 경기예요. 그 경기를 처음 봤는데 이제 스프링보드 끝에서 겁날 것 같은데 선수들이 되게 잘하는 모습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다이빙 할 때 좀 신기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살면서 처음 와본 수영대회인데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게임들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관람을 잘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냥 보기 좋았던 것 같아서 계속 열심히 응원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흥분되고. 선수들이 빠르게 스피드를 가지고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수영을 하고 싶은 여름에 보기 좋은 스포츠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살면서 이 국제 스포츠 대회 직접 관람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88 서울 올림픽 때 수영 경기장 딱 한 번 찾아가고 그 뒤로 안 가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기장에서 경기를 즐겨보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에 뭐 문화행사나 체험거리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부대학교 주경기장 주변에 맛있는 광주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마켓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경기를 보러 온 관람객들은 물론이고요. 외국인 선수들도 경기 끝나고 잔디밭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보통신기술체험관인 ICT 체험관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수영대회를 우리나라 최첨단 기술로 경험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경기를 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체험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ICT 체험관에는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준비한 VR, AR로 수영 종목들을 즐기는 부스에 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요. 네. 그중 인기가 가장 많은 종목이 VR 하이다이빙이었어요. 먼저 하이다이빙 경기를 설명드리자면 네. 아파트 10층 높이라 할 수 있는 20m 또는 25m에서 깊이 6m의 수조로 선수들이 뛰어내리는 건데요. 이것을 또 가상현실로 체험해봤더니 정말 그 높이가 실감이 나고요. 스릴 있겠네요. 네, 또 뛰어내리는 듯한 느낌도 나더라고요. 예. 체험객들은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수영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The food is good, but for the moment I really. 그 훈련 때문에 많은 그 광주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음식은 맛있었고 이제 훈련이 끝나가지고 이제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네요.
저기 한국 홍보 거기에 가서 한복도 입어보고 모든 체험을 지금 처음부터 좀 하나씩 다 했는데 너무나 즐거웠어요. 특히 외국인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이야기 나눠보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VR 하이다이빙 해봤습니다. 진짜 갖고 참 무서웠어요. 소리도 나고 그리고 발판도 흔들리면서 진짜 그 다이빙 같았어요. 가상현실인 거 알면서도 가짜인데 다리 떨리더라고요. 네. 너무 높아서? 네. 수구랑 아티스틱 수영을 했는데 이런 동작이나 발레처럼? 네, 유연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뻣뻣해서 힘들었습니다. 수구가 공 날라오면 막아야 돼서 손 막 급하게 뻗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잘 인지해서 훨씬 그 경기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 같고 선수들이라는 거 AR로도 체험할 수 있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현장 찾은 분들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뭐 중요한 경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중계 경기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어공주라 불리는 김서영 선수 개인 혼영 200m에 출전을 했죠. 어제 예선과 준결승 경기를 거친 후에 오늘 드디어 결승 경기에 출전합니다. 몇 시입니까? 네, 저녁 8시에 개인 혼영 200m 결승 경기 시작되는데요. 김서영 선수가 메달 소식 안겨줄 수 있도록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현경 리포터였습니다. 첫 금메달이 나오도록 응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인센터 연결해서 경기 인천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인센터입니다. 예, 경기도 연천에서 이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클래식 음악 연주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연천 DMZ 국제음악제인데요. 이 음악제는 2011년 시작해서 올해로 9회를 맞았습니다. 네.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언어인 음악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입니다. 올해는 위본이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음악을 통해서 기성세대 모순에 의해 생겨난 민족의 상흔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미래 세대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공간적 가치 위에 생명과 평화의 의미를 새겨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본. 다시 네, 태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인 7월 20일에 막을 올렸고요. 9월 21일까지 연천 허브빌리지를 비롯한 연천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그 최북단인 휴전선 인근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연천인데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정말 더 의미가 있는 곳이 있는 음악제이겠어요? 네, 연천은 이 전쟁의 참혹함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해서 이 지리적으로도 의미가 참 깊은데요. 네. 이 연천에서 연천 DMZ 국제음악제를 개최해오면서 사랑과 우정과 화합으로 조금이라도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간절한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제가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클래식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들로 짜여져 있습니까? 네, 먼저 음악제 첫날에는 피아니스트 박승연, 강충보, 이혜전,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그리고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막을 올렸고요. 네. 내일과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악성 베토벤을 기억하며라는 주제로 클래식 음악계의 새 시대를 연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 베토벤의 서거 25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연주 시리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는 지난해 연천 DMZ 음악제의 협연 오디션의 합격자인 허정인, 김민선, 김도훈이 이 지휘자 박인우 그리고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차세대 연주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특히 지난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 조성진 씨 무대도 또 마련이 된다고요? 기대됩니다. 네, 요즘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맞아요. 네,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서 색깔 있는 그만의 연주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네. 이 조성진의 리사이트 무대는 9월 16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곡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9월 16일 연천 DMZ 국제음악제 이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연주 여러분 또 기억해 두시고 이 외에도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뮤직 아카데미도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젊은 음악가 양성을 위해서 시작된 연천 DMZ 국제음악제 뮤직 아카데미는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티스트들과 직접 만나서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고요.
직접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서 자신의 실력도 검증해보고 또 동료의 연주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공연과 더불어서 음악인들에게는 세계적인 연주가들을 만나서 자신의 역량도 키워볼 수 있는 장이 되니까요.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여름밤에 이곳에 가서 클래식 음악 감상하면은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스페셜 게스트가 출연하는 일부 공연을 제외하고는 전 공연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래요? 네, 자세한 사항은 DMZ 국제음악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참여 출연진들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으로 구성되는 9월 21일 클로징 콘서트를 끝으로 이번 음악제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네. 이번 음악제를 통해서 평소 만나보기 어려웠던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무대도 만나보시고요. 또 편안한 힐링의 시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센터였습니다. 네, 강승희 아나운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중복을 맞아서 문자를 우리 집 보양식 이런 주제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보양식이 이렇게 또 우리 집만의 어떤 특별한 특식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무엇을 드셨는지 특히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6505님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오리백숙 2그릇 먹고 나니 어르신 허리가 쭉 펴집니다 라고 하셨고 7155님 사골국이라고 하셨어요. 12시간 가마솥에 푹 온 하뽀얀 사골국.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저희 집만의 가마솥 사골국 여름나기 딱 좋은 보양식이라고 하셨어요. 9952님은 보양식은 별도로 없다고요.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챙겨 먹었지만 요즘에는 제철 음식 잘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도 맞네요. 정말. 9134님 초계탕을 드셨군요. 닭백숙 백숙, 닭살을 곱게 찢어 겨자 소스, 숙주, 오이 한 그릇 먹고 나면 시원한 기운이 불쑥 하셨고요. 6787님, 복날이면 삼계탕에 녹두, 인삼, 황기, 전복, 마늘 넣어서 드신다고요.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고 보양 음식으로 최고라고요. 그런가 하면 4597님은 어묵볶음에 배추김치, 밥 한 그릇 뚝딱 하시면서 제일 맛있는 보양식이라고 하셨네요. 최문선 씨, 바다장어를 삶아 체에 내려 끓이거나 손질한 장어를 큼직하니 잘라 얼큰하게 소고기국처럼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이것도 진짜 보양식인 것 같습니다. 최문선 씨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요.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0676님, 오이 냉채가 보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수박 갈아서 국물 내고 미역, 비트, 당근, 오이 썰어서 넣고 살짝 얼린 다음에 식초 두르고 깨 듬뿍 넣어서 먹으면 여름나기 최고라고요. 이 비트가 들어가면 또 더 맛도 좋고 색깔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 자줏빛, 핑크빛 보기에도 더 맛있는 음식이네요. 오이 냉채를 보양식으로 드신다는 0676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어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보양식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 가운데 CW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옷달기 보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옷달기를 어떻게 이제 끓여 드시나 봐요. 예. 이분도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저에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시 33분 됐어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폭염이 기승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오전에 발효가 됐고요. 내일까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수요일에는 조금 기온이 떨어지는 곳도 있긴 하겠고요. 수요일 밤부터 중부 서해안에는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이후로 목요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전날보다는 2, 3도가량 떨어지겠고 이후로 금요일에도 중부와 전남에 또 토요일까지 중부지방에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서 주로 중부지방의 기온은 목요일부터 조금 떨어지지만 비가 그치고 나서 금요일과 토요일 비가 오지 않는 일부 남부 지역의 기온은 다시금 33, 4도까지 금요일 이후로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도 기온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삼복 중 중복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강릉, 대구 34도까지 예보가 돼 있고요. 내일도 비슷한 기온입니다. 한편 오존 농도도 대부분 중부나 일부 남부지방으로 오후 들어 더 안 좋아지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지금 좀 높아서 나쁨 상태, 노란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소나기 예보는 모레까지 쭉 들어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또 내륙 중심으로 내일도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 있고요. 이후로 모레 중부 내륙과 경상도 내륙에 또 오후에 소나기 예보 들어있고, 모레 밤에는 중부 서해안에 장맛비가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0.3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운 낮 시간대 오늘 작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또 여러 돌발 상황들도 많은 편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오산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장을 받아 뒷차량들 정체고요.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주 쪽으로는 수안터널 부근 2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 여파로 2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에서 감곡까지 4km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더 가서도 7원 분기점에서 내서 분기점까지 3km 공사 때문에 밀리고 있고요. 반대 양평 쪽으로도 괴산 나들목과 감곡 나들목에서 각각 작업의 영향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도 선운산에서 작업 여파로 밀립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등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늘 2019년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일본이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3가지 물질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본다며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이미 8년 전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국내산 쌀 5만 톤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 이번 달 안에 쌀을 실어나를 첫 선박이 출항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산 지역 이슈 살펴보기 전에 지난 주말 부산에도 이 태풍 다나스로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고요. 네. 다행히 생각보다 치명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주택이나 도로 침수, 또 하수가 범람하거나 파손되는 이런 피해 신고가 153건 정도 있었습니다. 네네. 해변가는 뭐 쓰레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건 그래요? 태풍 때마다 반복됩니다. 비가 네. 막 오면서 그 육상의 쓰레기들이 낙동강을 타고 바다로 갔다가 바다로, 예. 다시 밀려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 중반 목요일쯤 또 다시 비 소식이 있던데 어쨌든 복구 작업은 그 전에 좀 다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부산 지역에선 어떤 이슈가 뜨겁습니까? 네, 곧 뭐 휴가철인데요. 최근 그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서 여러 관광지에서 불법 숙박업체가 참 난립하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체요? 예.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시내에만 해수욕장이 7개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특히 이제 해운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 영업을 벌이다 적발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예. 이런 불법 숙박 영업은 2017년에 4건 그리고 지난해에 3건 정도 적발이 됐는데 네. 올해는 상반기에 해운대에서만 1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 중에 9건은 관광객이 몰리는 7월과 5월 사이에 집중이 됐는데 같은 기간에 의심 신고도 1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네. 사실은 불법 영업 자체가 적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신고해서 막상 덮치면 숙박객들이 친구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데 네. 그래서 당국은 이런 현상들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제 불법 숙박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는 겁니까? 예, 사실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는 새로 지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호텔들이 많이 몰려 많잖아요. 있습니다. 예, 또 고급 아파트 단지들도 절비하고요. 불법 영업은 주로 이제 집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같은 데를 통해 몰래 투숙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아주 싼 가격으로 그 투숙객을 유인한 뒤에 용돈벌이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이 불법으로 이렇게 방을 또 빌려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쌉니다. 보통 성수기 때, 비성수기 때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내고요. 예. 그리고 성수기 때는 20만 원 정도 숙박료를 받는데 해운대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데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때 20만 원을 그런 불법 숙박업소에서 받는다고요? 네, 그렇죠. 물론 뭐 호텔비에서는 굉장히 싸지만 네. 예. 호텔보다 좋은 집들이 너무 많아요. 호텔만큼 좋은 집들이 예. 상대적으로는 그럼 싼 가격이네요. 그러면 이런 네. 불법 숙박 업체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예, 일단 이제 불법 영업업소에 들어가서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투숙객들이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하. 이게 또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 이제 그 투숙객들이 들뜨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거나 파티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먹고 마신 걸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은 봉투에다 그냥 막 담아가지고 내놓고 이래서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뭐 외국인들 문화가 문신도 막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좀 두려움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같으면 이제 주택가인데 그런 데서 이제 분리수거하는 건 다들 지키고 있는데 어쩌다 여행 온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잘 안 지킬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사시는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네, 5분 거리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좀 이런 불편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네, 종종 있죠. 이제 휴가객들이 그 숙박업소가 아닌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든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정원에서 막 술을 마시고 해요.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경비원이 제지하기도 하고 또 신고도 하고 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대로 친구 집에 왔다 이러면서 불법 영업을 입증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네요. 또 거짓 진술을 해주네요, 이 사람들이. 사실 여행객들보다는 이걸 불법으로 이렇게 손님을 받는 임차인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데 부산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관광경찰대가 매년 불법 영업업소들을 200건 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단속 효과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청도 불법 혐의가 확실한 업체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고요. 또 4,000장 정도 협조문을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 보내고 또 곳곳에 현수막도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민들 신고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호텔 같은 합법적인 숙박업체에도 이게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호텔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많이 늘었죠. 예, 아주 치열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불법업소가 싼 가격을 가지고 이제 영업에 뛰어드니까 네.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 태풍도 오고 예전보다 덥지 않아서 손님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내일 모레부터 장마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손님은 없는데 경쟁은 치열해지고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관광 호텔 수가 2014년 66곳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143곳으로 늘었습니다. 아유, 그러다 2배 보니 이상이에요, 호텔이. 예, 객실 수도 6,900개 정도에서 13,000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많이 비어 있겠네요. 이렇게 객실이 많으면 관광객은 줄고. 예, 유커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하. 이제 사드 사태 때문에 유커들은 오지 않고 또 이제 불법 영업까지 이렇게 기승을 부리니 호텔들이 참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예, 아이고 정말 설상가상인데 단속을 앞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숙박업 이런 게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혹시 그 대책에 좀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또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속이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단속을 나가도 친구 집이다. 그리고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럴 경우 수사가 사실상 어렵고 또 단속이 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처벌이 경미합니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무는 게 전부거든요. 네. 근데 벌금도 사실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고 예. 그리고 단속 후에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다 보니까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벌금 내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예. 단속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의 실효성들이 좀 떨어지는데요. 네. 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에어비앤비 주로 수사를 이렇게 에어비앤비 댓글이나 주민 목격담 신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요. 요즘은 이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도 요령이 늘어서 에어비앤비 댓글 이런데 걸릴 만한 문구를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에어비앤비가 이런 오피스텔 영업이나 이런 댓글이나 이런 영업글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해 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투숙객이나 주민 신고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문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숙객이나 주민 신고를 좀 원활히 유도할 만한 대책을 좀 시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숙박 사이트에서도 아예 좀 이런 것들은 좀 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소식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이 곤충 산업이 농업에서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얘기 종종 들으셨죠? 이 지구 온난화 또 인구 증가처럼 여러 이유에서 이 곤충이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건데 이 주위를 잘 둘러보면 이미 이 식용 곤충 사육에 뛰어든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전국일주 초대석에서 만나볼 텐데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굼벵이 사육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는 청년 농부 김우성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하시다가 인터뷰하시는 겁니까? 아, 네. 인터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굼벵이와 늘 같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에서 네. 어떤 작업을 하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예. 자, 식용곤충 하면 이제 영화 설국열차에서 그 곤충으로 만든 에너지바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 먹을 수 있는 곤충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설국열차에서는 극단적으로 이제 바퀴벌레를 에너지바로 만들어서 먹는데 맞아요. 네. 그 바퀴벌레는 아니고요. 저희가 흔히 대표적으로 자주 접하고 있는 뭐 번데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에 비슷한 고소의 미럼, 굼벵이, 귀뚜라미 등이 실질적으로 먹어도 굉장히 네. 좋은 곤충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이 확인된 곤충. 네. 그것은 이제 식용곤충으로 분리를 하신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곤충 가운데 김우성 씨는 오로지 굼벵이만 사육하시는 겁니까?
군뱅이를 주로 사육을 하고 있고 예. 또 뭐 미럼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뿔 달린 장수풍뎅이들도 다양한 곤충을 키워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제가 이제 정확히 잘 몰라요. 다른 곤충에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는데 아니 그 사육하는 게 좀 힘들지는 않은가요? 이 사육